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계속되는 인터뷰 조금 조금씩 찍고 있는데요. 오늘 뭐 잠깐 커피를 마시는 그런 찰나인데 이제 커피 한 잔 가지고 이제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정현 변호사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국가 유공자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국가유공자증 받으시면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신데 그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보다 이제 훈장, 그때 저희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훈장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국가유공자였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죠. 신청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신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가까운 친구분이 나도 해보니까 됐어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뭐 여러분들께 군 전문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 인터뷰를 찍지만 중요한 건 여기 안에서 콘티 하나를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어떤 콘티냐면 제가 아까 뭐 군통 변호사 이렇게 별명 지어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돕고 또한 국가유공자가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과정들을 함께하는 그 변호, 그 조력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를 뭐 만든다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요건에 해당하면 빨리 되고 또 더 효율적으로 내가 주장할 것들 증거를 잘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가유공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예, 너무 그 저한테 자랑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뭐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또 국가유공자 뭐 훈장과 같이 연결된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25년 동안 군생활을 하셔서 그렇게 얻은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의 그 진짜 유공, 그 국가수호나 국가방위에 그 진력한 군인들, 또 경찰관들, 네. 또 소방관들 등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그 어떤 뭐라 할까 음, 어떤 그 공적을 기리는 네. 그런 아주 중요한 또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는 뭐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예. 변호사 입장에서 정혜윤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그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군을 이해하고 또 군의 또 상황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음, 일단 뭐 국가유공자는 보통 군에서 다치신 분들, 예,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군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다치고 이랬는데 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저 이제 발목질해로 네. 발목이 절단당한 분에 대한 그 유공자 그게 그 혜택이 그 적은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죠. 예, 그 당시 엄청 문제가 예, 됐었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공상이 아니라 음, 전상인데 그 공상 처리하려다가 음, 이제 여론 때문에 이제 전상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공상에서 그냥 머물렀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국가유공자가 아닌 상태로 살아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유공자 심사가 되게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개인이 이게 신청을 하면은 그 그 어, 신청 원인을 누락할 수도 있고 음. 또 그런 절차의 법적인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은 네. 실질적으로 유공자 등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가배상 심의와 관련된 이제 국가배상 서기도 이제 예, 군생활 하면서 예,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군인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예. 군 안에 있는 내가 전역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군 안에서의 그 치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네, 본인이 이제 그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네, 그게 당연히 그 놓치는 부분인데 네, 저희 우리 국가유공자 그 절차는 음, 그 군에서 이제 공상을 입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네,
그게 증명이 돼야만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해서 그 등급을 받아서 이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 본인이 이제 다쳤다고 하면은 군에서 특히 그 병상일지 또는 의무기록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네. 같이 다치게 된 그 상병 경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위서 그 작성도 중요하고 또 같이 다치게 된 그 상황을 증언해줄 네. 목격자의 진술 네. 이런 것을 반드시 확보하고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인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게 되면 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를 국가에서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말로만 뭐 다쳤다고 해서 절대로 인정 안 해주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한 발생 경위서, 네. 수술 기록지, 그리고 치료 일지라든지 또 목격자 진술 등을 반드시 확보한 후에 전역한 이후에 이렇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서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빼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뭐 당연히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이게 자운대 또 자리를 잡게 된 경우도 이게 중앙보험심사위원회가 아, 세종에 있습니다. 아, 세종의 그 보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 20분 거리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네. 세종까지. 그러면 국가보훈 그 심의위원회에도 또 변호사가 참가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실제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이 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으로 참여하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셔가지고 예. 일단 그러면 뭐 여러분들 군 징계 사건과도 또 좀 비슷한 맥락인데 군 안에서 다치고 그다음에 군 안에서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내가 국고 유공자, 내가 공상인지 아닌지도 잘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군 전문 변호사, 정혜원 변호사와 함께하면 일단 어떤 인후 보증서가 필요하고 또 어떤 법률과 관련된 또 이제 그 신청과 관련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고 뭐 많이 높인다고 하면 그런데 최대한 많이 높여주실 거죠. 예, 당연하죠. 예. 이게 그 국가유공자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 7급부터 1급까지 그 다양한 급수에 따른 그 또 보훈연금이라든지 또 각종 보훈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법률 조력을 네. 얻어서 이렇게 그 유공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 사람의 신청자가 급수를 받게 될 때 예. 예를 들면 그냥 개인이 했을 때 안 되거나 뭐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예.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 더 많이 수집하게 되면 급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신 예, 건가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건 그 변호인의 도움을 예, 받아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물론 혼자 신청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변호사 비용을 우려하고 또 이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대부분 이제 자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 비해당 결정을 이렇게 통보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잘 대응을 하셔서 이렇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티타임 때 간단하게 전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국가 유공자 증서까지 직접 봤습니다. 저도 국가 배상 서기를 하면서 국가 배상과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군인들이 군 안에서 입은 피해를 국가 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향후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군사 재판, 또 군 징계뿐만이 아니라요. 국가 유공자 신청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 보실까요? 국가보훈처장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옛날에 보면 장군 출신들이 하셨죠. 예. 네, 국가보훈처장이 그렇게 되셨거든요. 예. 그럼 군생활을 오래 하셨던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나중에 뭐 물론 그게 인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신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확률,
비해당 처리가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중요한 건 일단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징계와 같이 되고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이게 공상이 맞을까요?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다 될 수 있을까요? 그 문의는 군 전문 변호사인 정혜윤 변호사와 함께 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답할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유공자도 군 전문 변호사 정혜윤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면 분명히 전화 한 통화는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신청, 또 뭐 국가배상과 관련된 모든 것, 군 전문 변호사인 정혜윤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이 영상 안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하여튼 일단 국가유공자는 정혜윤 변호사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신청,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